총리 후보자도 청년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정부가 가만둘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어느 나라 정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가만둘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저희 세대는 저희의 삶과 미래를 뺏어가는 꼰대 정권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꼰대 정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는데요. 20대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 이런 기사가 많죠.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4학년 김태일입니다. 발언을 위해 20대 청년 100명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저희 세대의 삶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무너뜨린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소수 기득권과 결탁해 청년들로부터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일은 진학, 취업, 부동산, 연금 등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등 위선, 무능, 내로남불, 현실을 거부한 자화자찬, 인국공 사태 등 사라진 일자리 상황판, 각종 난무하는 지원금, 과세, 할당제, 규제, 그리고 LH 라임 등 투기농단, 그 근거는 이 자리에서 다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국민의 표를 사기 위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빚을 내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저희 세대가 경제의 허리가 되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삶과 미래는 정권의 무능과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저희가 지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세대가 역사 경험치가 낮아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반하장합니다. 얕은 수로 당장의 분노를 잠재우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속지 않겠습니다.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배웠습니다. 저희 세대는 저희의 삶과 미래를 뺏어가는 꼰대 정권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요즘 신문 보도를 보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재인 정권의 구성원들이 자칭 민주화 세대거든요. 그런데 민주화 세대를 자처하면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자보, 이런 것에서는 처벌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챙이 시절을 좀 돌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구성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칭 민주화 세대입니다. 그들도 저희처럼 청년들이었을 때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졌고 대학을 점거했으며 지하 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신다는 분들이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와 카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해 저희를 탄압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외쳤던 민주화,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허구였음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역시 내로남불, 네 글자로 압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태 우리 교수님, 예.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연결하고 있는 이 가상화폐라고 하지 않고 암호화폐라고 통칭하죠.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암호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암호화폐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지. 정부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연한 우리 젊은이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대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는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마라는 메시지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등 해가지고 국가, 국책은행 이런 데서 5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1월달 보고서에 의하면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암호화폐 투자자는 이미 1억 6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증가율이 한 17%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2억 명 가까이 올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2017년서부터 이 디지털 혁명에 대한 이 암호 자산 또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정부가 이 암호화폐 투자를 부추겼다고 얘기해도 그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식, 보통 사람들이 삼고 있는 것은 주식하고 지금 부동산하고 최근에 이제 그 열기가 붙은 암호 자산인데요. 부동산은 청년들이 살 수 없는 거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정부가 대표적인 정책 실패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이번 정부의 실패는 통계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데 역대적으로 보면 뉴욕의 주가 지수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격차가 벌어진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싸졌고요. 그런데 비싸진 것만뿐만 아니라 대출 조건을 확 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 상환 부채 비율 같은 거 확 낮추고 거기다도 첫 번째 집에 사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라서 훨씬 그 전에는 대출 규모가 높았는데 그걸 다 줄여버리니까 현금이 한 10억쯤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있을 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자리를 많이 파괴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이미 부동산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는 것이 주식과 동학개미 현상하고 암호 자산 쪽의 투자로 몰리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총리 후보자도 청년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정부가 가만둘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어느 나라 정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가만둘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 암호화폐가 아무리 위험해도 아까 보셨지만 전통적인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라임 사태도 그렇고 키코 판매 때도 그렇고 동해양증권의 그 후순위 회사채 팔았을 때도 그때 피해자들 다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암호자산에서 가짜 암호화폐 사는 사람들은 노인들이에요.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은 여기 우리들보다 훨씬 영악해요. 그리고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게임머니를 가지고 거래를 해왔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재적 가치가 없어서 보호 가치가 없다. 저는 금융당국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법치국가라면 모든 자유로운 계약은 사기를 당하지 않게 보호를 해야 되는 국가 의무가 있는 거지. 그게 금융상품으로서 내재적 가치만 있는 것만 보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투자하고 거래를 중개해주게 하면 됩니다. 그게 다 다른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방치된 그리고 규제 부처도 없고 불분명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한 상태로 놓아놓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다 투자 자산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도 간접적으로 이미 몇천억을 투자한 이런 상황이 돼서 주류 금융 상태로 다 넘어온 거니까
우리도 빨리 제도권 안에 넣어서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들이 투자도 하고 거래도 알선하는 쪽으로 가야 이 문제가 그래도 덜 위험한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